안녕하세요, 옆집겜입니다. 오늘은 손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제 승률이 좋으신 분들도 어느 순간 손익비에서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. 저희 이제 팀원분들 중에서도 승률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데 한 달 동안 벌어놓은 수익을 하루 매매로 다 잃고 월말에 손실로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승률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손익비 때문에 고민을 하는 시기가 오거든요. 손익비는 손실과 이익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.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3%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한다면 2대1 혹은 3대1로 설정을 하고 마이너스 1% 아니면 마이너스 1.5%까지 손실을 감수하고 그 가격에 도달을 하면 손절을 하겠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손절을 잡고 매매를 진행을 하죠. 이렇게 해야 손실 대비 수익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게 돼요. 이럴 때 이제 장점은 손실보다 수익의 비율이 높아서 승률 대비 수익으로 마감할 확률이 높다는 게 장점인데요. 뭐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4대1 아니면 5대1로 설정을 해서 수익을 더 높게 끌고 가려고 하는 방법도 쓸 수 있겠죠. 중요한 건 이제 개인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손익비를 정해야 한다는 건데요.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비율을 남들이 한다고 설정을 하면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시드 대비 3%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, 아니면 가격적으로 얼마 정도는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다라면 그 가격을 설정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이제 손실의 비율에 맞춰서 수익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. 만약에 3만원 아니면 30만원이면 2대1이면 6만원 아니면 60만원 뭐 이렇게 수익은 매매 진행 시에 정확하게 수익을 내야 해요. 하지만 이제 손실은 3만원 아니면 30만원인데 수익은 6만원, 60만원을 내가 내지를 못한다. 나는 그 전에 판다. 뭐 그러면 손실의 비율을 줄이시던지 아니면 수익의 비율을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대1로 손익비를 설정을 하고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요. 최대 이제 3%의 손실을 감수하고 이익도 내가 3%로 수익을 내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저는 매매를 진행을 해요. 하지만 이제 보통은 3% 이상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1대1, 그 1대1 손익비가 맞는 방법이거든요. 1대1로 진행을 할 때는 좀 보수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승률이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누적 수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2대1이나 아니면 3대1 같은 좀 더 높은 손익비를 추구하는 그런 트레이더들은 한 번의 승리로 여러 번의 이제 손실을 상쇄할 수 있지만 1대1은 그렇지를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승률이 나온다. 그렇다면 1대1로 손익비를 맞추고 매매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누가 하는 손익비 비율이 아니고 나의 매매 스타일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게 설정을 하고 그 손익비가 내가 편안하게 느끼고 내 매매에 부합을 한다면 그게 좋은 손익비라는 것인데요. 그럼 이제 누가 사용하는 손익비가 아니라 본인이 손익비를 좀 계산을 하고 내 손익비를 개선할 때 생각해야 할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첫째는 자신만의 명확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. 손익비를 개선하려면 언제 사고 언제 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할 기준을 정하시고 손절을 할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. 그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예요.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다 말만 틀리고
뭐 뜻은 다 비슷한데요.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바로 매매를 멈추는 게 이제 리스크 관리거든요. 이제 손절매를 통해서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을 입었다면 멈추는 것이 계좌를 관리할 때 복구 매매를 들어가서 매매를 진행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두 번의 손실을 만약에 복구 매매까지 해서 두 번의 손실을 입는다면 그걸 만회하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라리 멈추는 것이 다음에 더 복구하기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뭐 저 또한 매번 그렇게 한번 손실을 입으면 다음 매매 안 하고 멈추고 그러지는 않고요. 뭐 저도 아직까지는 좀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1일 손실 한도를 설정하시고 매매를 임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만약에 첫 번째 매매에서 내가 설정한 1일 손실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두 번째 매매까지는 사실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두 번째 매매에서 내가 설정한 1일 손실 한도까지 왔다. 첫 번째 손실과 두 번째 손실 그것까지 합쳐서 1일 손실 한도까지 왔다 라고 하면 매매를 멈춰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매매에서는 좀 더 손절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어요. 어쨌건 1일 손실 한도를 설정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. 세 번째는 신법이죠. 감정관리입니다. 이제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을 만회하려는 마음에 무리한 거래를 하게 돼요. 이런 감정적 결정이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습니다. 감정을 관리하는 것, 그리고 나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. 이것이 돼야지만 누적 수익으로 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, 많은 분들이 누적 수익이 코앞이지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셔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본인이 생각해도 승률도 어느 정도 나오고 본인 매매의 기준도 있고 손절도 잘 지키는데 꼭 한 번씩 이제 큰 손실로 인해서 월말에 마이너스로 마감하게 되는 경우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지금 그런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거의 이제 다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어디든 거의 다 오셨어요. 조금만 더 견디시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실 테니까 좀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손절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손절매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매매법 그리고 기준 뭐 손절 그런 게 더 중요해요. 처음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차피 그거 다음에는 손익비에서 좀 또 막힐 때가 와요.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 매매법이 완성이 돼도 손익비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누적 수익으로 갈 수가 없어요. 이 거의 다 매매법들은 잘 하시고 기준도 잘 세우고 하시는데 이제 손익비에서 막혀서 좀 누적 수익으로 전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손익비에 대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럼 23년도 마지막 매매일까지 시청자분들 모두 원칙 매매하시고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